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한국 프로농구의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이 주희정 선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죠. 네,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첫 1000경기 출전인데요. 삼성의 39살 가드 주희정 선수가 지금까지 통산 998경기에 출전했고요. 모레 오리온전, 금요일에 인삼공사전에 출전하면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주희정 선수는 1997년에 나래의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20시즌째 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정한 경기가 단 12경기 뿐이고요. 통산 최다 어시스트와 최다 스틸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지난 세기에 데뷔를 했는데 이번 세기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희정 선수가요, 이 어릴 적에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희정 선수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집을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네. 할머니의 지병이 악화돼서 대학교를 중퇴하고 연습생으로 프로농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면서 신연습을 하루에 500개씩 쏘는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 1998년에 신인왕에 올랐고 2002년에는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 2009년에는 정규리그 MVP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 인간 승리, 또 이 철인이라고도 불릴 법한데 이 대기록을 앞둔 주희정 선수의 심경 어떻습니까? 네, 주희정 선수의 할머니 김한옥 씨가 2002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주희정 선수는 현재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주희정 선수는 부끄럽지 않은 손자이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체력이 닿는 한 코트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손흥민 선수요. 축구 팬이 뽑은 올해 최고의 공격수 그리고 또 최고의 골에 선정이 됐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포지션별 최고 선수 중에서 공격수 부분에서 53.9%의 지지를 받아서 1위에 올랐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리오올림픽 독일전에서 터뜨린 골이 14.6%를 받아서 올해 최고의 골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축구계에서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어제 레알 마드리드 우승으로 막을 내린 클럽 월드컵에서는 국제축구연맹 주관대회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시행됐는데요. 네. 비디오 판독으로 판정이 번복돼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일도 있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축구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기계를 활용하면 축구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네. 반면에 국제축구연맹은 비디오 판독이 최소한의 간섭으로 오심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국제축구평의회는 2018년까지 비디오 판독을 시행해보고요. 영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한번 이게 장점 단점이 다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최근에 완벽한 부활을 알린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오늘 귀국했죠? 네, 박태환 선수가 이번 달 캐나다에서 열린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3관왕에 오른 뒤에 오늘 귀국했는데요.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 검출에 따른 징계 등으로 리오올림픽에서는 전 종목 예선 탈락에 그쳤지만 제2의 전성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박태환 선수 그럼 오늘 귀국 소감 뭐라고 밝혔나요? 네, 박태환 선수는 올해 수영 인생과 개인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힘든데 좋은 성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힘을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감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27번째 시간이 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시국회 열리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자,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빨간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네. 네. 다른 때 항상 이제 말끔한 정장이셨는데. 네. 자, 임시국회가 지난주부터 열린 건데. 네. 자, 내일과 모레는 또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출석하겠다. 이렇게 네.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출석하겠다고 네.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원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네. 올해는 뭐 통상적으로는 국회 열릴 때마다 3,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회기가 짧다 보니까 경제와 비경제로 나눠가지고 딱 이틀만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오늘 일단락 됐습니다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 대행께서는 계속 이제 출석이 어렵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었고 야당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뭐 대통령 놀이 하는 거냐 본부를 망각하지 말고 빨리 출석을 해라. 특히나 여야 간의 합의로 황 대행의 국회 출석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야당만 이제 주장한 게 아니고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황 대행께서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셨는데 네. 대단히 이제 부적절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촛불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네. 이렇게 불출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출석하기로 입장을 바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 촛불 집회 보니까 이제 황 권한대행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하. 어쨌든 뭐 지금 이 국정 공백 상황 잘 메꿔 나가야 될 텐데. 자, 임시국회가 이렇게 12월에 다시 열린 건 말이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함 아니었나 네,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금 대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고 있다? 네, 새누리당이 지금 개파간 갈등으로 거의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임시국회를 여야 간에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 개파간 갈등이 워낙 극한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실상 국회가 일주일간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내일하고 모레 있지만 대정부 질문이 있기 전에 늘상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네.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다음에 현안 질의와 함께 법안 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열리려면 여야 간에 그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각 상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의사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상임위가 완전히 개점형 상태로 되고 있고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9일 날 지금 계획은 29일 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29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네. 날로 정해놨는데 29일 날 통과시킬 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분당 사태,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는 곧 국회의 파행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곧 시급한 민생 현안과 시급한 또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 이렇게 부르는데 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게 이 주 업무잖아요. 네. 29일 본회의가 그럼 올해 마지막 본회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법안이 없다. 개점 휴업이다. 이거 심각해 보이는데요. 특히나 여야정 협의체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논의해야 될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네. 워낙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윤 보좌관님은 상임위로 하면 무슨 위원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 네. 그럼 좀 농림위 아는 의원분한테 조금 네. 전에 저희가 3부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네. 심각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전국적으로 난리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도시에서는 잘 인지 못하고 있지만 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한테 꼭 좀 따끔한 질의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네. 민원도 제가 넣고 말이죠. 네, 방송 예. 중에. 자, 이 국정조사 4차 청문회까지 열렸고요. 이번 네. 주 22일 날 5차 청문회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 최순실이 말이죠. 오늘 법정에는 예상을 깨고 나왔는데 네. 청문회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그동안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워낙 많이 있었고 국정조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출석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 무용론을 계속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국정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무용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 달리 검찰 수사는 강제성을 띠지만 비공개로 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국정조사는 강제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공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개성을 갖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서 거짓말이 들통난다든가 그래서 이제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제보를 통해서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증거 조작 지시와 위증을 교사한 생생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여당 의원과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고. 이거 오늘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리고 정윤아 씨가 이제 이래서 퇴출됐는데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부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대 총장, 학장, 뭐 최고 수뇌부들 모두가 다 모른새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국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기 위해서 장모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바람처럼 사라졌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22일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다 공개되는 국정조사의 특성이 잘 반영돼서 드러난 것이다,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여는 큰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이게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져요. 기업인 모두를 우리가 매도할 수 없겠지만 일부 재벌 총수 그리고 참 생명 존중 의사분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일부 의사들 관련된 또 일부 교수들 정말 학자와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분들한테 참 억장 무너지는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처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어요. 김성태 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TV로 다 봤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하는 핵심 증인들 이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이 강력한 법안 안 나옵니까? 지금 이미 법안들이 뭐 10건 이상이 제출이 됐는데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꼭 말씀드려야겠는데 국회에서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은 검찰의 강제 소환이나 체포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동행명령장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원에 그 어떤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법원이 강제 출석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사무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집행권을 부여하자. 그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계속 좀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좀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이었습니다.